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잡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NJ 김영민입니다. NJ 너무 귀여워요. NJ 맞습니다. 큐티의 NJ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또 영어를 몰랐군요. 네, 식중독을 예방하는 6가지 방법. 익혀먹고 끓여먹고 데쳐먹고 끓여먹고. 저희 방송 전 캠페인인데 변호사님이 거기에 지금 꽂히신 것 같아요. 너무 웃겨요. 익혀먹고 끓여먹고 데쳐먹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식중독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름이니까요. 오늘 노래를 외우면서 네. 근데 이게 왜 식중독을 예방해야 되냐?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요. 음식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근데요. 이 날씨가 더울 땐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왜요? 제가 오늘 인사이트를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그쵸. 중요하죠. 중요하죠. 요즘 유행하는 책인데 이 열이 받잖아요. 네.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열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그러니까요. 애초에 열을 안 맞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버려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다 사정이 있겠지. 다 사정이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 안 될 때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 되겠죠.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인데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더워요. 어떻습니까? 오늘 또 엄청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좀 살펴볼 게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기상청이 밝히기로는 오늘 늦은 밤 아니면 내일 이른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데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올해 여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비가 내리기 시작할지는 조금 변동성이 있기는 한데 금요일 21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특히 내일 낮에는 시간당 강수량 무려 30mm 기록하면서 비가 좀 많이 내릴 예정입니다. 제주 혹은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제주가 평년 장마가 보통 6월 19일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딱 오늘이죠. 그래서 올해 장마가 뭐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시작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남부지방 일부에도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주도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과거에 그 여행 워크숍 간다고 거짓말했다가 못 올라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주도에. 저도 제주에서 발이 묶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요. 중부지방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당분간 장맛비가 예상이 되지 않는 중부지방은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울에 이번 여름 첫 폭염주의보도 내려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보통 장마가 6월 25일쯤에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장마가 이제 오는군요. 그런데 이 무더위 좀 국회로 가면은 좀 어떻게 시원해집니까? 덥습니까?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더운 뉴스입니까? 시원한 뉴스입니까? 덥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야권이 어제 오전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단독으로 열어서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법안 심사 소위를 따로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만에 이 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이 방송 3법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난 국회 때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 확대하고 또 이사 수를 늘려서 지배구조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가 유지가 됐고요. 또 방통위법 개정안 방통위 회의 개의 시에나 의결할 때 꼭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네, 미디어 정책 조정 특별위원회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냈는데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 방송 장악 4법 날치기는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대한민국을 삼류국가로 전락시키는 민주당의 폭주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 느낀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또 공영방송 영구 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세미나도 열렸는데 여기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보통 날치기는 여당이 하는데 여당에서 야당이 날치기를 했다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근데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 후에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 의원한테 나왔다고 하는데 누굽니까? 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한 이야기인데 네.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의사 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런 우려를 회의 중에 나타내기도 한 겁니다. 네. 또 실제로 이 법안이 본회의로 가고 나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국회 원구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원구성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가 반쪽 운영되는 일이 여러 상임위에서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서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11자리 선출한 게 무효라는 건데요. 네.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하고 상임위도 강제로 배정을 해서 국민의힘의 헌법상 표결권과 같은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정치라는 게 또 여론전도 필요한 건데 너무 또 사법부로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소식입니다. 어제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데 방문했어요. 원래는 어제였는데 사실상 지각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각대장 아닙니까? 네,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고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항에서 직접 영접했습니다. 네. 원래는 1박 2일 일정이어야 하는데 오늘 새벽에 도착했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일정이 축소가 된 셈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직접 만나는 것 이번이 세 번째고요. 네. 오늘 오전부터 푸틴 대통령 공식 일정에 나서게 됩니다. 네. 낮에 공식 환영 행사하고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옮겨서 공식 회담 하게 됩니다. 예. 이후에 또 산책, 차를 마시는 일정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이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어렵네요. 네, 정상회담 후에 이 두 나라는 관계를 격상하는 관계 협정에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크게 높이겠다는 의지가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동맹 직전의 협정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군사 개입이 가능한 동맹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는 좀 불식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푸틴 대통령이 방북길에 오른 날인 어제 서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고위 외교 안보 당국자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당국자는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 이런 데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는 좀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우리 측은 깊은 우려를 표했는데 네. 중국은 러북 간 교류가 영내 평화에 기여한다 이런 입장만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백악관도 그렇고요. 일본 정부도 그렇고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관련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 박세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골퍼 박세리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심각한 얘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의 채무 문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네.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입니다. 박 이사장이 최근 사건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도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바로잡기 위해서 기자회견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했고 경찰이 이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박세리 씨의 부친 박준철 씨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했다고 하고요.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재단 측에서 이 부친을 고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박세리 씨와 이 재단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네. 재단에서 이제 부친을 고소한 걸로 보이는데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한 결심이 뭡니까? 네, 기자회견 도중에 박 이사장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각별해요, 아버지와. 맞습니다. 네. 가족이 가장 우선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아버지의 채무 문제 관련해서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 했습니다. 네. 이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는데 네. 자신이 이사장이고
이게 또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박세리 희망재단이 앞으로 또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인재들을 찾고 도와줘야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문제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나날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영민한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 미국에서 인기 많다고 하는데 애리조나, 텍사스,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그리고 일본, 베트남, 아프리카까지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고 그리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동포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